전류 전압 저항을 할 건데 요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단디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의 정전기 파트는 그래도 좀 유연하게 편하게 일부분을 제외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흐름을 놓치면 못 따라오기 때문에 단디 똑바로 알겠지? 빨리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열심히 되새기면서 들읍시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전류와 전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죠? 자, 전류 전압 들어보지 못한 친구는 없을 거야. 맞지? 근데 이 전류 전압을 이제는 공식화 시켜서 계산도 하고 우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울 거야. 자, 그러면 자, 시작합시다. 전류. 자,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라 했죠. 우리 저번 시간에 전하 뭐라 했죠?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전기적 성질을 띤 입자. 이걸 전하라고 얘기를 한다 했죠. 맞죠? 자, 그러면 전하의 흐름을 뭐라고 얘기한다? 전류라고 표현합니다. 자, 뭐가 흐르잖아, 맞지? 그거를 전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단위는 뭘 쓰냐면, 전류의 단위는, 자, A라고 쓰고요. 자, 암페어라고 있습니다. 암페어. 기억하세요. 자, 전류의 단위는, 전류는요. 자, 전류를 기호로, 우리가 전류를 맨날 한글로 이렇게 써도 되지만, 전류라는 글자 자체를 기호로 I라고 표현해. 자, 그리고 전류는 얼마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속력은 V는 몇 미터 퍼 세크야 이렇게 얘기하듯이 자, 전류의 단위는 뭐라 쓰냐면 A라고 쓰고 읽을 때는 암페어 이렇게 있습니다. 암페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전류의 방향이야. 자, 과학자들이 크나큰 실수를 했는데 우리 지금 보면 전자라는 아이가 생각보다 좀 늦게 밝혀졌어. 알겠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과학자들이 약속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류의 방향은 전지 기준이야. 전지가 이거야. 건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쪽 바깥에서입니다. 그래서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방향 여기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전류의 방향이라 하자 이렇게 해놨어.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잠시 좀 조용시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지가 여기 플러스 극이 있잖아. 맞지? 자, 계속 짓습니다. 자,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자,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잠깐만요. 자기 집도 아닌데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막 짖어서 지금 조용시킨다고 제품에 안개 있습니다. 알겠죠? 자, 블랑이는 유튜브에 보면 가끔씩 올라와 있어. 우리 집 계약. 자, 일단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그 다음 이렇게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 자, 이걸 전류의 방향이야. 그래서 너네들한테 전류의 방향 물으면 자, 지금 요거 따라가야지. 여기에서 요렇게 물으는 게 전류의 방향이야. 근데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전지의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게 전류의 방향이다. 요거 별표 쳐시고 자, 근데 전자의 이동 방향이 있어. 근데 이게 전류의 방향을 지정하고 나중에 전자를 발견했거든. 그래서 전자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전지의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이동 방향이 반대인데 우리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했으니까 이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잖아. 맞지? 이 마이너스 전하의 흐름을 우린 전류의 방향이라 해야 되는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정해놓고 얘를 발견해버려서 에이 그냥 하자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가자. 이걸 전류의 방향으로 약속해놓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전자의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다. 라고 기억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자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그럼 전류의 방향은 무조건 이쪽으로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전자의 방향이고 얘는 전류의 방향이고 자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림 보면 여기에서 전자의 이동 방향이 지금 녹색이죠. 그래서 우리 시계 방향으로 지금 돌고 있다. 맞지? 시계 반시계 알죠? 전류의 방향은 어느 쪽? 반시계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전기 회로에 여기 도선이야. 자, 이 도선 내부에 전자의 운동을 보는데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전자들이 여기 전자야, 전자. 자, 전자들. 얘는 안 움직입니다. 원자 핵은 안 움직이고 자, 여기 있는 전자가 움직이게 되는데 전자들이 여러 방향으로
불규칙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전자가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불규칙하게 흐르다가 전류가 흐르면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막 일제히 오른쪽으로 가고 있잖아. 그러면 전자가 뭐를 향해 가냐면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는 뭘 좋아한다고? 플러스를 좋아하죠. 그래서 플러스 극으로 향해 갑니다. 그러면 왼쪽이 마이너스 극이고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으니까 전류의 방향을 전자의 방향을 오른쪽이라 한다면 전류의 방향은 무슨 쪽이다? 왼쪽이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강조한 건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이야. 전자의 이동 방향은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향해 가고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간다. 서로 반대 방향이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 파트를 할 건데, 자, 전류의 세기. 우리 센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잖아. 어떤 거는 막 감전돼서 죽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전류의 세기인데, 우리 있잖아. 전류의 세기를 누가 약속을 해놨어. 자, 1A가 얼마 정도 될까요? 라고. 1A. 읽을 때 1A라고 얘기를 합니다. 1A. 페어는 어느 정도의 전류의 세기일까요? 할 때, 자, 여기 단면 있지. 자, 이 단면은 1초 만에 전자가 움직이게 되는데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이 단면을 1초 만에, 여기 전자들 있지? 1초 만에 통과하면 우리는 이걸 1A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A. 1A가 몸에 흐르면 어떻게 되냐면 즉시 사망합니다. 즉시 사망. 되게 센 거야. 알겠죠? 자, 요 전류의 세기인데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1초 동안 움직인다. 1초 동안 통과한다. 그러면 1A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류는 전자가 흐르는 거잖아. 전하가 움직이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그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그거를 뭐라 부르냐면 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으로 전압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V라고 쓰고 단위도 V라고 하는데 읽는 방법이 조금 달라. 전압은 V라고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자, 단위는 V라고 쓰고 뭐라고 했냐면 볼트라고 있습니다. 우샤인 볼트처럼 자, 볼트 이렇게 읽어. 알겠죠? 단위는 볼트이다. 됐나요? 자, 전압은 다시 뭐라고? 전기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자, 아직까지 확 와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물의 흐름과 전기회로를 비유를 해놨습니다. 자, 물의 흐름이 있었잖아. 그리고 여기는 전기회로야. 됐죠? 자, 물이 흐르려면 물을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친구가 뭐냐면 펌프야. 그러면 전기회로에서도 전지가 없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물을 잠궜다, 풀었다 할 수 있겠지. 이거를 밸브라고 한다면 전기회로에서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스위치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스위치. 자, 그 다음에 물의 높이차가 생겨야지 여기 보면 물레방아가 이렇게 돌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자, 물의 높이차. 우리는 이거를 물의 높이차를 전기회로에서는 전압이라고 표현해. 전압. 알겠죠? 전압. 됐나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의 흐름을 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류. 됐죠? 그럼 물이 막 흘러가는데 여기에서는 전자가 움직이겠지. 자, 이런 것들을 전류라고 표현해. 물론 방향은 좀 약속을 잘못해서 좀 틀렸지만 어쨌든 전자의 흐름. 자, 이런 걸 전류라고 얘기를 하고 자, 여기에 물이 흐르면 물레방아가 돌죠. 전류가 흐르면 전구에 불이 켜진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 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어떤 관이 있잖아. 이 수도관은 전기에서도 전자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뭐로 전선 또는 도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조금은 와 닿죠, 맞죠? 펌프는 전지고 이 펌프가 물을 끌어올리면 물의 높이차가 생기고 전지가 전압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밀어내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 불이 켜지고 전자가 못 빠져나오도록 선으로 막혀있다.
이해됐죠? 자, 일단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는지, 얼마만큼의 전압이 흐르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 자, 그거를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건 전류계고, 전압을 측정하는 건 전압계야. 알겠죠? 근데 여기에 빨간색으로 해놓을게요. 전류계는 내가 전류를 측정하고 싶으면 전기회로에 직렬로 연결한다. 직렬은 말 그대로 이웃해서 연결한다는 개념이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전기회로가 있잖아. 자, 전기회로가 있으면 이렇게 일자로, 자, 다이렉트로 이렇게 일렬로 연결하는 게 전류계입니다. 자, 근데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해. 자, 전압계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전류회로계랑 별도로 이렇게 선을 따서 자, 요렇게 연결하는 게 전압계. 그래서 전류계는 직렬로. 자, 지읒 이렇게 돼 있다 맞지? 전류계는 직렬로. 전압계는 똑같은데요. 자, 전압계는 여기 보이죠? 비읍 병렬로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비읍 지읒 됐나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자, 그다음에 플러스 단자를. 자, 플러스 단자가 어디 있냐면 여기 보면 요 오른쪽에 있는 게 플러스 단자야. 여기도 플러스 단자가 있어. 이 플러스 단자는 띠디디디디띠디디디디 하면 전지의 플러스 극과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단자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따라가다 보면 전지의 플러스 극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됐죠? 중간에 뭐 스위치 있는 건 상관없어. 근데 결국은 이게 막 따라가다가 여기 마이너스에 꼽혀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쭉 따라가다가 어디에? 플러스 극에 연결돼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단자는 어디에 연결돼 있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극에 연결돼 있어야 돼. 근데 여기 그림 보면 마이너스 단자들이 좀 많죠. 얘가 마이너스 단자들이 한 놈, 두 놈, 세 놈 이렇게 돼 있죠. 파란색으로 표현할게요. 하나, 둘, 세 개. 자, 그 다음에 얘도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밑에 보면 3V 확대해서 보여줄까요? 자, 여기 보면 50mA, 500mA, 5A 이렇게 적혀 있고 자, 3V, 15V, 30V 이렇게 적혀 있어. 자, 근데 여기에서 얘가 뜻하는 게 뭐냐면 얘는 30V까지 측정할 수 있어. 얘는 15V까지 측정할 수 있어. 얘는 3V까지 측정할 수 있어.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5A까지 측정할 수 있어. 얘는 500mA까지 측정할 수 있어. 얘는 50mA까지 측정할 수 있어. 자, 얘는 좀 러프하게 크게 측정하는 거고 얘는 아주 조밀하게 자세하게 측정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야. 러프하게 크게 측정하는 거고 얘는 자세하게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마이너스 단자는 이렇게 연결했을 때 쭉쭉쭉쭉쭉쭉 왼쪽으로 따라가다 보면 마이너스 극이랑 만나야 되고 얘도 이 선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극이랑 만나야 된다? 전지의 마이너스 극이랑 만나야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극 쪽에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 쪽에 연결을 하고 자, 근데 이 세 개 중에 쌤 그러면 뭘 꼽아야 돼요? 했을 때 내가 전압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단자 중에서 전류값이 최대나 전압값이 최대인 곳에 꼽았다가 바늘이 너무 좀 잘 안 움직인다. 희미하게 움직인다. 경상도 말이죠. 약간 점에밖에 안 움직인다. 이러면 한 칸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먼저 꽂고 자, 여기에다 꽂고 바늘이 잘 움직이면 그대로 측정할 수 있으면 돼. 근데 측정이 잘 안 된다 하면 한 칸 내려가고 또 측정이 안 된다 하면 또 왼쪽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작은 데다가 꼽아버리면 만약에 전류가 너무 세버리면 바늘이 확 돌아가서 전류계가 고장날 수 있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값을 정확히 모를 때는 마이너스 단자의 큰 값부터 최대값부터 먼저 연결하고 내려오세요. 됐죠? 자, 우리 실제로 전기회로도 연결한 모습을 보면 자, 나는 자, 여기 전구에 얼마만큼의 전압이 걸리는지 싶으면 자, 전구에 원래 선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 맞지? 이렇게 선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선을 좀 더 따서 전압계를 연결하는데 전압계는 무슨 연결? 병렬 연결. 이렇게 돼 있죠. 전류계는 회로에 측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이웃하게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계는 무슨 연결? 직렬 연결. 자, 이렇게 되죠. 됐죠? 그리고 플러스 단자 잘 보세요. 이거 애들 많이 틀리던데. 자, 플러스 단자는 띠리리리리 띠띠리리리 띠 하면은 플러스 극과 만나야 돼. 여기 플러스 극이야.
자, 마이너스 단자는 쭉쭉쭉쭉 따라가. 계속 왼쪽으로 쭉쭉쭉 미로 가듯이 따라갑니다. 자, 쭉 가면은 마이너스 단자 누구랑 연결돼 있다? 마이너스 극이랑 연결돼 있어. 전압계도 마찬가지야.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하시고 플러스 단자는 자, 오른쪽으로 계속 쭉 따라갑니다. 쭉 따라가면 플러스 극과 연결돼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단자는 쭉 따라가서 왼쪽으로 쭉 따라가세요. 왼쪽으로 갔을 때 무슨 극? 마이너스 극이랑 연결돼 있어야 된다.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류계를 설치를 했으면 전류를 읽을 수 있어야 되겠지. 전류나 전압이나 읽을 수 있는 거는 원칙은 똑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 얘가 5A 단자에 연결돼 있잖아. 그러면 눈금이 세 줄로 돼 있어. 자, 세 줄로 돼 있는데 5A 단자에 연결돼 있으면 5A로 끝나는 걸 찾아서 읽으면 자, 바늘이 여기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래서 전류는 몇 암페어라고 얘기한다? 3A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요 마이너스 단자가 여기에 꼽혀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500mA의 라인을 읽으면 값이 얼마 되냐면 300mA입니다. 자, 그리고 300mA는 참고적으로 0.3A야. 그래서 1A가 얼마냐면 1000mA입니다. mA. 됐죠? 자, 그 다음에 50에 연결하게 되면 자, 50은 여기서 제일 밑에 있죠. 밑에 칸에 보면 50에 요 선 따라 읽으면 몇 mA가 된다? 30mA가 된다. 읽을 수 있겠죠? 전압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류계는 여기에 A라고 표시를 해놨어. A라고 표시를 해놓고 자, 전압계는 자세히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V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 그래서 생긴 거 비슷한데 연결 방식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 전류계는 전류를 측정하는 장치고 전압계는 전압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됐죠? 자, 이제 책을 제가 인쇄를 노트에 첨삭 노트에 같이 안 넣고 넣으니까 교과서들이 너무 훌빈해져 있어서 자, 책에 바로 푸세요. 자, 책이 지금 몇 쪽이냐 하면 책 61쪽을 펴서 벌써 61쪽을 배우고 있네, 맞지? 자, 61쪽을 펴서 풀고 난 다음에 채점 해주세요. 다 풀었죠? 자, 일단은 자, 1번 전자의 이동 방향은 A입니다. 전류의 방향은 B. 잘 모르겠으면 질문하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얘가 거의 다 한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상태고 A는 전지에 자, 전자는 플러스 극을 향해 간다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극이 될 거고 B는 무슨 극이 된다? 플러스 극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어볼까요? 펌프는 뭐라 했죠? 펌프는 전지. 자, 그 다음에 흐르는 물은 전류. 자, 그 다음 물레 방아는 전구. 자, 그 다음 물의 높이차는 전압.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전류계는 전기회로의 직렬 기억하세요. 전류계와 전압계의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값을 예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류값이 가장 큰 단자부터 연결을 해주세요. 됐죠? 그리고 전류의 세기와 전압의 크기를 구하시오. 좀 확대해볼까요? 자, 지금 어디에 꼽혀 있는지 봐야 돼. 500mA. 자, 500mA인데 그럼 500선에서 찾아서 읽으면 얘가 400mA야. 근데 여기 단위가 암페어이기 때문에 0.4A. 이렇게 해줘야 돼. 자, 그리고 얘는 15V죠? 자, 15V가 중간선입니다. 맞죠? 자, 중간선이기 때문에 중간선에서 그림을 읽으면 딱 중간에 와 있다. 맞지? 그래서 10과 15의 중간이기 때문에 얼마라고 해야 된다? 12.5V. 따라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살짝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 자, 이제 마지막 용어가 저항이야, 저항. 전기 저항. 자, 너네 저항, 레시스턴스. 저항한다. 무슨 말인지 대충 알죠, 맞죠? 그래서 얘는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거야. 하는 정도를 저항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저항의 단위는 특별히 단위를 따로 해놨네, 맞지?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림 어렵다, 맞지? 이렇게 씁니다. 자, 그리고 읽을 때는 뭐라고 읽냐면 옴이라고 해요. 옴, 알겠죠? 자, 그래서 저항의 단위는 옴이라고 한다. 됐나요? 자, 전기 저항이 생기는 까닭. 자, 전기 저항은 왜 생기냐 하면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하면서 원자와 충돌을 해. 그것 때문에 전기 저항이 생겨. 그래서 우리가 도선이 이렇게 있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원자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빠져나온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원자랑 이렇게 부딪힌단 말이야. 그게 저항이 생기는 이유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 전자가 이동할 때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저항이 생긴다. 됐죠? 자,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전기 저항이 달라지게 되는데, 자,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저항이 작은 아이를 도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구리 같은 아이는 저항이 작아. 저항이 별로 없어. 자, 근데 저항이 큰 아이들 있지. 자, 저항이 큰 아이를 절연체라는 말을 써. 어떤 선생님은 부도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저항이 큰 걸 절연체라고 얘기하는데 유리, 플라스틱, 그 다음에 종이, 자 이런 것들을 절연체 이렇게 표현해. 알겠죠? 자, 근데 그러면 전기 저항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져. 금방 얘기했듯이 저항이 작은 아이를 뭐란다 했지? 도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저항이 큰 아이를 절연체라고 얘기한다 했죠.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른데 물질의 도선의 길이와 그 다음에 단면적에 따라서도 저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물질의 길이나 물질의 단면적에 따라서 저항이 달라지는데 자, 물질의 길이에 따라서 자, 요거는 수치로 보는 게 편해. 자, 얘가 1옴이야. 자, 1옴이면 얘를 길어지면 똑같은 굵기에 점점 길어지면 2옴, 3옴, 4옴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길이에 비례해. 자, 얘랑 비교할게요. 자, 얘가 이거 단면적 요거 똑같아. 단면적 똑같은데 얘가 1m고 얘가 2m야. 그러면 얘가 만약에 10옴이라고 치자. 10옴. 자, 그러면 얘는 몇 옴일까요? 했을 때 길이가 1대 2이기 때문에 그 저항의 비도 1대 2가 돼. 그러면 얘는 몇 옴이 된다? 20옴이 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물질의 단면적인데 이렇게 굵어지잖아. 자, 굵어지면 전자가 지금 이렇게 이동할 때보다 이렇게 이동할 때 더 수월하게 이동하겠죠. 그래서 단면적이 굵어지면 저항은 작아진다. 길어지면 저항이 커진다. 그 다음 굵어지면 저항이 작아진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1옴이라면 뭐 0.5옴, 0.4옴, 0.3옴 이런 식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해볼게요. 얘가 10옴이야. 근데 얘가 단면적이 2배야. 자, 단면적이 2배면 저항이 커진다 그랬어? 작아진다 그랬어?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거의 2분의 1만큼 작아져. 그래서 단면적이 커지면 작아지기 때문에 자, 2분의 1만큼 됩니다. 그래서 몇 옴이 됐냐면 5옴이 돼. 이러면 헷갈리니까 이따가 규칙이 나올 거야. 알겠죠? 그래서 단면적이 2배가 되면 저항은 반으로 된다. 일단 요까지만 조금 기억하세요. 자, 요거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전류, 전압, 저항은 영어의 대문자를 따서 전류는 I, 전압은 V, 그리고 저항은 R이라고 하고 그 I들은 전부 다 고유한 숫자가 있어서 단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전압의 단위는 볼트, 그 다음 저항의 단위는 뭐다? 옴. 자,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잠깐만. 아직 덜했다. 자, 밑에 너무 빨리 넘어갔다 맞지? 자, 이제 옴의 법칙이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자, 옴의 법칙이 어떤 거냐 하면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근데 그거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저항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요거 비례한다요. 그래서 위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길이, 밑에는 단면적.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만약에 어떤 아이가 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0.5야.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얘가 1이고 자, 그 다음 얘가 2야. 단면적이. 자, 그러면 얘는 길이가 2분의 1이 됐죠. 자, 길이가 2분의 1이 됐어. 그리고 그 다음 단면적이 2배가 됐다. 그죠? 그래서 얘가 10옴이라고 칠게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길이가 2분의 1이 됐어. 그 다음에 단면적이 얼마 됐다? 2배가 됐다.
자, 그러면 이거 번분수라서 계산 못하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던데 2분의 1을 얘가 분자잖아. 뭘로 나눈 거다? 2로 나눈 거다. 됐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저항이 4분의 1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10옴 곱하기 4분의 1 하면 얼마 된다? 2.5옴. 자, 이렇게 됩니다. 2.5옴. 이해됐나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떤 친구를, 이런 친구가 있었어. 자, 이런 친구를 내가 양쪽에서 쭉 잡아서 늘려. 알겠죠? 그래서 길이를 2배로 늘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었고, 여기가 1이었는데 쭉 잡아서 늘리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날씬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길이가 2배가 되고, 그 다음 단면적은 2분의 1이 돼. 그러면 얘의 저항은 15mm라 했을 때, 얘의 저항은 얼마일까요? 했을 때, 자, 길이가 2배, 단면적은 2분의 1이야. 됐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번분수로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번분수 할 수 있는 친구들 이해했을 거야. 근데 이거 잘 못하는 친구들은 2 나누기 2분의 1이니까 2 곱하기 2 해서 4배가 됩니다. 4배. 알겠죠? 그러면 얘가 10이니까 10의 4배는 얼마다? 45입니다. 이렇게 돼. 됐죠? 자, 요게 저항을 구하는 방법이야.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와. 됐죠? 자, 이제 옴의 법칙으로 넘어갈 건데, 자, 옴의 법칙 아주 중요하니까 별표 5개를 쳐주세요. 자, 옴의 법칙이 뭐냐면, 전류의 세기에 관한 얘기야. 전류의 세기. 공식부터 먼저 적을게요. 전류의 세기, I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R분의 V.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R이 뭐였죠? 위에 써놨지? 저항분의 전압. 자, 이거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전류의 세기 I는 R분의 V고 그 다음에 이 식을 그대로 가져가서 그러면 이거를 V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V는 IR. 자,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지. 너 거속시 하는 거랑 비슷해. 자, 그리고 R은 뭐가 된다? I분의 V.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전류의 세기는 자, 지금 뭐 거속시 할 때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나? 자, 여기가 V 그리고 IR 이렇게 되면 V는 I 곱하기 R. 됐나요? 자, 그 다음에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옴의 법칙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자, 얘는 전류. 자, 그 다음 얘는 전압. 자, 얘는 저항인데, 그러면 우리가 도선에 전류가 흐르려면 전압이 클수록, 저항이 작을수록 전류가 세겠죠. 맞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전압이 클수록 그 다음에 저항이 작을수록 전류가 세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압이 클수록 저항이 작을수록 전류가 세다. 됐나요? 자, 요게 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식 기억하세요. V는 IR, R은 I분의 V, I는 R분의 V. 무슨 법칙? 옴의 법칙. 옴이라는 과학자가 만든 법칙이야. 자, 그래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지금 저항을 일정하게 해놓고 다른 거는 일정하게 해놓고 전압을 세게 해주니까 전류가 세게 흐르지. 자, 전압이 세게 되니까 전류가 세게 흐른다. 그치? 됐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류를 일정하게 하고 저항을 세게 하니까 전압이 세지더라. 그래서 저항과 전압도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관계. 자, 반대로 전압을 일정하게 해놓고 전류와 저항을 봤는데 저항이 커지니까 전류가 쭈쭈쭈쭈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항과 전류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I와 V는 비례하고 V와 R가 비례하지만 I와 R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자, 이렇게 되고 근데 우리가 그래프 한 개를 조금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 지금 가랑 나랑 있는데 자, 가나 둘 다 전압을 세게 해주니까 뭐도 커진다? 전류도 커진다. 근데 여기에서 무슨 법칙을 한 개 만들어 봐야 된다? 옴의 법칙을 이용해야 돼. 옴의 법칙을 이용하면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전류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옴의 법칙으로. 자, 저항을 금방 우리 강아지가 노트북을 빨았어. 자, 그래서 옴의 법칙으로 저항을 구해낼 수 있는데 가 한번 구해볼게요. 가.
아무 점이나 잡아도 돼. 가는 전압이 4V고 전류가 4A야. 근데 공식에서 R은 I분의 V라고 했죠. 그러면 I가 4고 전압이 4니까 가는 몇 옴이다? 1옴이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나도 해볼게요. 자, 전류는 얼마다? 2고 전압은 4가 돼. 그럼 얘는 몇 옴이다? 2옴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런 데도 똑같아요. 요런 데는 전류가 1이고 전압이 2니까 얘도 2옴이다. 요런 데도 하면 돼. 자, 여기는 전류가 2고 전압이 2니까 얘는 1옴이다. 그래서 가는 1옴짜리 저항이고 나는 몇 옴짜리 저항이다? 2옴짜리 저항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가는 1옴이고 나는 2옴이잖아. 맞지? 자, 근데 기울기가 커지니까 여기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커지니까 저항이 작은 걸 볼 수가 있다. 맞지? 그래서 자, 그래프 기울기 가로축은 전압이고 세로축은 전류잖아. 맞지? 근데 저항은 뭐분의 뭐냐면 전류분의 전압이 되잖아. 수학에서 기울기 배웠죠, 맞죠? 그래서 지금 학년이 어리면 중학교 1학년 함수를 안 배웠으면 조금 기울기 값을 좀 모를 수가 있는데, 자, 기울기는 원래 가로 값분의 세로 값을 기울기라고 해. 알겠지? 그래서 얘의 기울기는 4분의, 가로 4분의 세로 4 해서 기울기가 1인 아이고, 그 다음 얘는 가로 4분의 세로 2 해서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근데 여기에서 기울기에 자, 기울기 이 그래프야.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저항분의 1과 같다. 이렇게. 알겠죠?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저항분의 1과 같다. 가끔씩 기울기가 저항이 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가로축이 전류고 가로축이 전압이고 세로축이 전류잖아. 근데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이니까 서로 반대로 돼 있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항분의 1이다. 자, 여기 기울기가 클수록 저항이 작기 때문에 가는 나보다 저항이 작다. 근데 이거보다 그냥 구하는 게 편하지, 맞지? 저항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뒤에 가서 옆에 문제 보면 알 거고, 뒤에 우리 한 파트가 더 남아있는데, 전기 회로도를 할 때 전지 그리는 방법이야. 짧고 굵은 게 마이너스 극, 그리고 길고 가는 게 플러스 극. 자, 그 다음 저항은 이렇게 나타내는데, 전구도 저항이 일종인데 전구는 특이하게 이렇게 전구 모양으로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스위치, 전류계 반드시 밑에 바를 적어줘야 돼. 전압계도 마찬가지야. V에다가 바를 적어줘야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전기 기호가 돼. 됐나요? 자, 지금 조금 좀 바른 사람은 조금 천천히 다시 한번 되새겨 들어보시고 아니면 질문을 해주세요. 자, 지금 거기 책에 6번, 7번, 8번 저 뒤에 10번까지 문제 풀어보시고 채점을 합시다. 자, 6번. 자, 저항은 왜 생기냐 했을 때 전자가 이동하면서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됐죠? 자, 그리고 물질의 단면적이 같을 때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크다. 기억해 놓으세요. 자, 물질의 길이가 같을 때 단면적이 넓으면 저항은 오히려 작아집니다. X. 됐죠? 자, 몇 배인가 했을 때, 자, 얘가 1분의 1이잖아. 자, 얘는 1분의 1인데, 얘는 길이가 몇 배가 됐어? 자, 2배가 됐고, 단면적은 3이죠. 그러면 단면적분의 길이기 때문에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배. 자, 이렇게 해주면 돼.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1.5V, 150ohm이야. 갑자기 뜬금없이 전류를 묻는데, ohm의 법칙 I를 가지고 풀어야 돼. I는 R분의 V죠. 그러면 150분의 1.5가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0.03A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미리암페어로 물었기 때문에 곱하기 1000을 해주는 미리암페어로 바뀌어. 그러면 얼마 된다? 30mA. 자, 이렇게 됩니다. 30mA. 됐나요? 자, 그 다음에 30, 계산 내가 잘못했네. 0.01A. 그러면 10mA. 계산 잘못했습니다. 10mA. 됐죠? 자, 그 다음에 9번을 보면 100ohm인 전구에 100mA를 가르쳤다. 전압은 몇 볼트인지. 근데 여기에서 이거는 mA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암페어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0.1A로 해서 계산해줘야 돼. 그럼 V는
IR 해서 0.1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0 단위는 볼트. 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항의 크기를 찾으라 했으니까 자, 아무 때나 점을 찾아서 저항 R은 I분의 V잖아. 그러면 I가 얼마죠? 4. 그 다음 V가 20. 그러면 4분의 20 해서 얼마 된다? 5옴. 이렇게 됩니다. 됐죠? 한 2페이지 정도였잖아. 근데 오늘은 약간 3페이지라서 3페이지 하다 2페이지 하면 좀 이렇게 적어지는 마음이 드는데 2페이지 하다 3페이지 하니까 양이 좀 많죠. 근데 이게 연관되는 단원이다 보니까 2페이지만 하고 딱 끝내면 어설프게 배워서 아무것도 뭐 배운 게 없어. 그래서 3페이지 연속인데 우리 집에 강생이가 자꾸 놀아달라 해서 내가 마음이 좀 급해서 좀 빨리빨리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죠? 지금 날짜 봐보세요. 오늘입니다. 오늘. 조금 이따 너네들 수업 들을 거 내가 지금 미리 찍고 있어. 그래서 책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한번 찍어놓고 한 몇 년 썼으면 좋겠는데 계속 요번에도 책이 바뀌어서 오투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찍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요까지 문제를 풀고 모르는 거는 반드시 질문해 주세요. 질문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저항을 연결할 건데, 자, 저항인데, 저항은 보통은 전구를 사용해서 전구를 기준으로 저항을 연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항을 무슨 연결하고 무슨 연결할 거냐면 한 번은 저항을 일렬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자, 이거를 직렬 연결. 자, 그 다음에 한 번은 이렇게 세로로 연결합니다. 이거를 병렬 연결. 자, 요렇게 해. 알겠죠? 자, 그러면 저항을 직렬 연결할 때 전류의 세기인데, 자, 이게 우리가 회로에 전류가 흐르고 있을 거잖아, 맞지? 그럼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요거 플러스 극이라 했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전구 있잖아, 이 전구를 저항이라 한다 했는데, 여기에도 전류가 다 흐르겠죠, 맞죠? 근데 그 감사한 것은 전류의 세기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다 같아. 그래서 I랑 I1. 자, 첫 번째 전구에 흐르는 전류랑 그 다음에 두 번째 흐르는 전구랑 그 다음 여기에 아무 때나 흐르는 전류랑 전부 다 같다. 됐나요? 근데 옆에 친구는 자 여기에서 여기 전체 전류가 흐르잖아. 근데 우리가 차라고 생각해. 그러면 도로를 가다가 도로가 두 개로 갈라졌어. 그러면 이렇게 나눠지겠지. 이렇게 나눠져서 그리고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합쳐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I는 I1 더하기 I2 이렇게 돼. 만약에 여기 5A였다. 그런데 여기가 2A였어. 그러면 여기가 몇 암페어일까? 그렇지. 3A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가 1A였어.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길이 안 갈라지니까 여기는 몇 A다? 1A다. 그리고 여기 몇 A다? 1A다. 이해됐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전압이 알겠죠? 전압. 자, 전압은 여기에서 여기 저항이 센 곳에 이 전압을 나눠 가져야 돼.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뭐 1옴이고 여기가 2옴이었어? 그러면 얘가 이 전압을 1대2로 나눠 가질 겁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지운다 했는데 빨간색 바뀌었다. 자, 우리 뒤에 가서 또 연습을 할 건데 자, 지금 몇 볼트를 할 거냐면 얘가 한 30볼트짜리 전지를 쓸게요. 30볼트짜리 쓰고 얘가 10옴이고 그 다음에 얘가 20옴이라고 할게요. 20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항은 각각 하나가 R1이 10옴이고 자, 그 다음에 R2가 20옴이잖아. 자, 근데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R이라고 표현하는데 R은 얘 두 개를 더 해야 돼. 그래서 R은 얼마가 됐냐면 30옴이 돼. 30옴. 되나요? 30옴. 자, 그래서 우리 전체 저항을 많이 연결할수록 커집니다. 알겠죠? 커진다. 요거 빨간색 해놨죠? 자,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구할 거냐 하면 전체 전류는 아까 전에 옴의 법칙 있었지. 저항분의 전압. 그래서 여기에서 저항이 얼마냐면 30옴.
전압이 30V. 그럼 몇 암페어 흐른다? 1암페어. 그럼 여기가 몇 암페어 된다? 1암페어. 근데 여기도 다 똑같다 그랬잖아. 그럼 1암페어. 그리고 여기도 1암페어. 이렇게 되죠. 됐나요? 자, 전압인데 전압은 어떻게 하냐면 전압은 각 저항에 비례해서 나눠 가진다. 자, 이렇게 되는데 얘가 저항이 10ohm이고 얘가 20ohm이면 전압을 1대2로 나눠 가질 거래. 그러면 30V짜리를 1대2로 나눠 가지면 몇 볼트 몇 볼트냐 하면 얘가 10V, 20V 이렇게 나눠 가지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걸 옴의 법칙을 써도 됩니다. 전압 V는 I 곱하기 R 이렇게 하면 1 곱하기 10 하면 10V 나오죠. 전압 V는 I 곱하기 R 하면은 20V가 돼. 그래서 우리가 옴의 법칙에서 두 가지 값을 알면 나머지 한 가지 값도 구해낼 수가 있어. 알겠죠? 근데 각각의 저항과 각각의 저항에서 흐르는 전류, 전압, 그 다음에 저항도 알아야 되지만 여기서 회로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 통째로 이걸 전체 전류라고 하는데 전체 전류도 구할 수 있어야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전압을 이렇게 나눠 가지잖아? 나눠 가지다 보니까 전구를 많이 연결하잖아? 연결할수록 전구 하나의 밝기가 어두워집니다. 됐나요? 자, 요 내용이 지금 오늘 제일 어려울 건데, 이거 이해 잘 했으면 너네들 잘 한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자, 이제 I는 I1 플러스 I2인데, 여기에서 감사한 거는, 여기에 전압 있지, 여기 전압. 여기 전압이, 여기 똑같아. V1, V2. 똑같습니다. 그래서 병렬에서는 전압이 같아. V는, V1은 V2. 그래서 직렬에서는 누가 같다? 전류가 같고 병렬에서는 전압이 모두 같아. 모두 같아. 알겠지? 올. 됐죠? 올. 그러면 아까처럼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똑같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똑같이 30V를 한번 해볼게요. 30V인데 그럼 내가 뭐가 같다 했지? 여기도 여기가 30V, 여기도 30V가 돼. 자, 근데 아까처럼 저항이 여기가 10ohm짜리 저항이고 여기가 20ohm짜리 저항이라고 하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에서 두 가지 값을 알면 한 가지 값을 나머지도 알 수 있다 했죠. 저항분의 전압이 전류라 했으니까 얘는 3A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저항분의 전압이 전류라 했으니까 얘는 1.5A가 돼. 그러면 I1이 3A고 I2가 1.5A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두 개 더해주면 돼. 그러면 몇 A다? 4.5A.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저항이 살짝 어려운데 저항을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야. 저항 R은 전체 저항이야. 이거는 이미 저항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전체 저항을 구하는 방법 첫 번째는 옴의 법칙을 써서 I분의 V를 해주면 돼. 그러면 I가 여기서 전체 전류가 4.5A죠? 4.5분의 전압이 얼마였다? 얼마? 30이 되겠죠? 30. 그러면 45분의 300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5, 9, 45, 5, 60 그리고 3, 그 다음에 3, 20 그래서 전체 저항이 3분의 20ohm이 됩니다. 3분의 20ohm. 됐나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이거는 또 써먹을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얘가 이렇게 병렬 연결돼 있으면 저항이 여기에 붙어 있고 저항이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고 저항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저항의 단면적이 굵어지는 거라서 점점점 저항이 작아질 거야. 여기 봐봐. 3분의 20은 뭐보다 더 작아? 10보다 20보다 훨씬 더 작잖아. 맞지? 그래서 저항이 작아집니다. 전체 저항이. 됐나요? 그럼 두 번째 구하는 방법인데 R분의 1 전체 저항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자, 한번 구해볼게요. 자, R분의 1은 R1이 10분의 1. 자, 그 다음 R2는 20분의 1. 통분하면 20분의 3. 고로 R은 뒤집어야 됩니다. 3분의 25.
자, 이렇게 구하는 게 전체 저항이야. 알겠죠? 근데 이렇게 병렬 연결하게 되면 병렬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작아진다. 자,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얘는 연결하면 할수록 저항이 커져.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5ohm이고 여기가 10ohm이야. 전체 저항은 얼마야? 15ohm.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5ohm이고 여기가 20ohm이야. 전체 저항은 얼마? 25ohm.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좀 복잡하죠. 여기가 5ohm이고 여기가 10ohm이야. 그러면 5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하면 10분의 3이 되고 역수 한번 취해줘야 돼. 이게 R분의 1이라서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된다? 3분의 10. 이런 식으로 구해줘도 되고 아니면 전체 전류랑 전체 전압을 알면 옴의 법칙을 써서 해도 됩니다. 이 파트가 가장 어려운 파트야. 가장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파트고 근데 엄청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어렵다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조금만 신경 써서 하면 돼. 알겠죠? 이제 기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밑에 보면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사용인데 직렬 연결을 사용하는 건 과도하게 센 전류가 흐르면 퓨즈가 끊어져서 회로에 전류가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화재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퓨즈는 직렬 연결을 사용한다. 자, 화재 감지 장치입니다. 화재 감지 장치도 금속이 열을 받아 휘어지면 끊어져 있던 회로가 연결되어 경보 장치가 작동하는데 보통 다 직렬 연결로 해놔. 알겠죠? 자, 그리고 장식용 전구도 직렬 연결이야. 그래서 모든 전구가 함께 작동하며 하나가 고장나면 모든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요즘에는 혼합 연결도 있긴 한데 우리 교과서상에는 직렬 연결이야. 자, 그 다음에 병렬 연결인데 우리 가정에서 병렬 연결을 해야지 얘는 한 개 끊어지면 나머지 줄줄줄 이렇게 다 끊기거든. 근데 얘는 한 개 끊어져도 나머지 쓰는데 지장이 없어. 자, 그래서 병렬 연결은 각 전기기구에 우리 집에 220V가 들어오게 되면 모든 전기기구에 220V가 들어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멀티탭 그리고 건물의 전기 배선 그리고 가로등 한 개가 고장난다고 나머지 쭉 다 꺼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병렬 연결을 사용한다. 그래서 병렬 연결은 전체 전압이 부분적인 모든 곳의 전압이 모두 같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압을 공급해 줄 수 있어. 이해됐죠? 자, 그리고 얘는 직렬 연결은 한 번에 모두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병렬 연결을 사용하면 장점이 많아. 그래서 안정적인 전압, 모두 똑같은 전압을 공급해 줄 수 있고 딴 거 끈다고 해서 다른 거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아이들이 생각하는데 병렬 연결 전구가 이렇게 있어. 전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잘 들으세요. 이렇게 있는데 딴 전구 꺼. 그러면 이 전구 어떻게 되게요? 하면 애들 대부분 뭐라 하는 줄 알아? 밝아져요.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알겠죠? 자, 이 전구 끈다고 해서 혹시 옆방에서 불 끄면 우리 방 밝아지나요? 그거 아니지. 여기는 모두 똑같이 220V에 전압이 동일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방 거 끈다고 해서 밝아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병렬 연결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주의. 자, 얘가 과도하게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각각의 전류가 혼합되어서 전체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그래서 한 개 더 쓸 때 전류가 더 세지고 한 개 더 쓸 때 전류가 더 세집니다. 맞죠? 자, 그래서 전기 기구를 많이 쓰면 전체 전류가 증가해. 전류가 커져서 뭐가 되냐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화재. 그래서 이런 퓨즈나 아니면 금속 화재 방지 장치 이런 것들이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렬은 솔직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나 아니면 그보다 낮은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 왜냐하면 전류 관계에서 어떻게 전압이 많이 연결하는데 전압이 똑같이 공급돼요. 근데 그렇게 회로를 설계를 해놨어.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전압이 모두 같다.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책을 펴시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 풀었죠? 자, 각 저항이 걸리는 전압이 같다. 이거는 뭐죠? 병렬 연결입니다. 자,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같다. 이거는 직렬 연결이야. 연결하는 저항의 수가 증가할수록 저항이 커진다.
여기 보면 이게 3옴, 6옴이잖아. 여기에다가 한 개 더 달아. 그러면 6옴 이렇게 되면 3 더하기 6 더하기 6 이렇게 돼. 이런 걸 직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작아지는 건 병렬 연결이야. 이런 거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전압이 얼마냐면 18V야. 18V. 자,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죠? 9옴이죠. 그러면 9옴 그리고 18V. 옴의 법칙을 쓰면은 9분의 18 해서 2A의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체 전류가 2A라고 가르쳐 줬어. 자, 근데 여기 직렬 연결이니까 전부 다 2A, 2A 이렇게 되겠죠. 자, 두 가지 값을 하면 하나 더 알 수 있어. 전압 V는 I 곱하기 R. 그래서 여기는 6V, 여기는 12V. 18V를 저항의 1대2로 1대2로 나눠 가진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맞죠? 전류의 세기는 2A로 같다. 3옴은 2A 곱하기 3 해서 6V가 되고 3옴과 6옴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비는 얘가 1대2이기 때문에 전압의 비는 1대2입니다. 전류는 같아. 전류는 같고 전압의 비가 1대2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옴, 6옴, 6V 이렇게 있는데 자, 6V를 여기에다가 적어주는 게 제일 좋아. 6V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 요거랑 계산하면 R분의 V 해서 여기 2A. R분의 V 해서 몇 암페어? 1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은 6V로 모두 같고 3옴에 흐르는 전류는 R분의 V 해서 2A. 됐죠? 그런데 3옴과 6옴의 전류의 비는 했는데 여기가 2A하고 여기가 1A 하면 몇 대 몇이 된다? 2대 1이 되겠죠. 역수네. 저항이 1대2였는데 전류는 2대1이야. 왜? 배웠잖아. 저항이 세면 전류가 작아진다. 직렬에서는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게 조금 있어. 알겠죠? 자, 그거는 전압이 같을 때 저항이 세면 전류는 작아진다. 항상 뭐가 같을 때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서 너네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전체 저항 한번 구해볼게요. 전체 저항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전체 전류분의 전체 전압해서 3옴. 전체 전류가 3A네, 맞죠? 자, 3A, 2A, 1A 더하면 3A 분의 전체 전압 6V에서 2옴.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방법은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자, 그러면 위에 거는 3분의 1 더하기 밑에 거는 6분의 1. 그러면 6분의 3. 자, 이게 R분의 1이니까 R은 얼마 된다? 2옴. 두 가지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됩니다. 자, 병렬 연결하는 건 어떤 거다? 병렬 연결하는 건 멀티탭, 가로등, 그리고 건물의 전기 배선 이런 것들이 병렬 연결입니다. 자, 가정에서는 병렬로 써야 돼. 그래야 다른 기구 끈다고 해서 지장 안 받습니다. 전기 기구마다 같은 전압이 걸려. 같은 전압. 자, 그리고 모든 전기기구에 전류가 같진 않아. 전류가 같으려면 직렬을 해야 돼.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자, 전구 한 개만 사용할 때는 하나만 켜도 되지. 그래서 다 같이 켤 필요가 없다. 이해됐죠? 자, 이제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하기 전에 잠깐만 영상을 한 개만 보고 갈게요.
자, 잘 봤죠? 자,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병렬 연결을 하면 다른 전기기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든 전기기구에는 동일한 전압이 걸린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실험을 봤을 때, 자, 지금 짧은 니크롬선이랑 긴 니크롬선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긴 니크롬선에 짧은 것과 긴 니크롬선에 똑같은 전압을 걸어줍니다. 1.5, 3, 그 다음에 4.5 이렇게 돼 있을 때 전류의 세기를 보면 긴 니크롬선이 짧은 니크롬선보다 전류의 세기가 더 약한 걸 볼 수가 있어. 자, 니크롬선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저항이 길어진다는 거고 저항이 길어지면 전류의 세기가 약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 이해됐죠? 그래서 전압이 일정할 때 저항이 작으면 니크롬선의 길이가 짧은 거야. 알겠죠? 짧아야지 저항이 작아집니다.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 뭐 한다? 반비례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확인 문제로 갈게요. 자, 전압계는 니크롬선에 병렬 연결해야 돼. 여기에서 병 이렇게 써놨죠, 맞죠? 그래서 전류계는 직렬 연결하고 전원장치에 전압을 2배 높이면 전압계의 눈금과 전류계의 눈금이 각각 2배가 된다. 전압이 2배가 되면 전류도 따라서 2배가 됩니다. 실험에서 긴 니크롬선의 저항 한번 구해볼까요? 긴 니크롬선의 저항인데 얘가 50mA잖아, 맞지? 이쪽 계산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 자, 200mA는 자 R은 I분의 V니까 I가 200mA인데 0.2A로 놓고 그 다음에 6V 이렇게 하면 저항이 얼마 된다? 30ohm이 됩니다. 그래서 긴 니크롬선의 저항은 15가 아니라 30ohm이야. 자, 가로축이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가로축이 전압이야. 그리고 세로축이 전류야. 그러면 전압분의 전류는 자 여기에서 전류분의 전압의 반대잖아. 맞지?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저항의 1, 저항분의 1 해서 저항의 역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저항분의 1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얘는 틀렸어. 자, 저항을 구하시오. 아무 때나 편한 데 찾으면 되는데 일단 단위 확인하시고 자, 여기에서 요런 데 구하면 되겠다. 맞지? 그러면 R은 I분의 V 해서 3분의 30 그러면 10ohm 자, 요렇게 해주면 되고 6V일 때 전류의 세기는 I는 R분의 V니까 여기 R 구해놨잖아. 그죠? 그래서 10분의 6 해서 0.6A 이렇게 해주면 돼. 알겠죠? 자, 일단 길게 달려왔는데 그래도 오늘 또 우리 테스트 쳐야 되니까 요 문제 잘 들어주세요. 풀이하는 과정. 자, 저항의 크기 구하기. 그래프에서 저항의 크기 구할 건데 아무 점이나 잡으세요. 자, 이렇게 만나는 점 잡으면 전류가 1, 전압이 2. 그러면 저항 R은 1분의 2 해서 얼마 된다? 2옴.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래프의 기울기는 저항분의 1이다. 자, 옆에 유제 1번, 유제 2번 잠시 정지시켜놓고 풀어보세요. 다 풀었나요? 자, 가니크롬선의 저항은 이라고 돼 있죠. 가니크롬선은 전류가 15고 전압이 1.5잖아요. 맞죠? 그러면 150분의 15가 되니까 얘는 얼마다? 0.15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의 저항의 크기를 부등호를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들이 저항의 역수기 때문에 저항은 지금 누가 제일 크냐면 기울기가 제일 큰 놈이 저항이 제일 작아.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다가 제일 큽니다. 실제로 구해보셔도 돼.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갈게요. 자, 그래프의 기울기로 두 저항의 크기 비교한 건데 가로축이 전류, 세로축이 전압이면 이 기울기는 가로축분의 세로축이니까 전류분의 전압이잖아. 그게 곧 R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가 큰 놈이 기울기가 작은 암보다 저항이 크다. 그래서 여기에 저항은 기울기가 큰 놈이 더 크고 여기는 두 개가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에 전압이 가 있고 여기에 전류가 가 있기 때문에 얘는 저항분의 1이야. 그래서 얘는 오히려 얘가 저항이 더 크고 얘가 저항이 작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로축을 잘 보셔야 돼. 알겠죠? 자, 옆에 가면 자 저항의 비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지. 직접 구해도 상관없어.
직접 구해도 되고 그냥 머리가 빠릿빠릿한 사람들은 그냥 바로 저항이 여기에 4고 여기 10이니까 얘는 3이고 자 그 다음 4고 6이니까 여기 1.5니까 2대 1이다. 근데 어차피 기울기 구해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기울기 구하면 2대 1 똑같이 나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제 전압이 와 있어, 전압. 자, 전압이 X축에 있으면 저항분의 1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전압이 X축에 있으면 AB의 저항이 아니라 저항분의 1이 된다. 됐죠? 자, 그러면 A의 저항은 B의 저항이 몇 배이다 했을 때 A 저항을 구해보면 되지.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어차피 얘는 4분의 2가 되고 저항이 4분의 2옴입니다. 그러면 2분의 1옴이고 자 B는 자 요런 데 잡으면 되겠지 맞지? 자 여기 딱 만나지? 2분의 2 그러면 2분의 2 하면 얼마 된다? 1옴. 자 그러면 2분의 1배이다. 맞겠죠? 자 단면적이 같다면 길이는 저항이 큰 아이가 길이가 길어. 그러면 A보다 누가 저항이 더 크죠? B가 저항이 더 크니까 단면적이 같다면 길이는 B가 더 길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파트는 내가 2학년 1학기가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고 많이 옛날 과정에 비해서는 많이 생략됐어. 그리고 옛날에는 저항을 혼합 연결로 하는데 그것들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판단하고 혼합 연결을 빼버리고 직렬만, 병렬만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대면으로 수업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걸 듣는 학생들은 다 안 와닿을 거야. 그러면 조금 더 집중해서 들었으면 조금 더 잘 알 거야. 모르는 거는 반드시 질문하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